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서동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타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미국의 풀사이즈 SUV를 좀 시승해 보게 됐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병행 수입 업체를 통해서 이런 차량들이 많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쉐보레에서 이렇게 출시가 되는 것은 처음이죠. 이번에 국내 출시된 모델은 하이 컨트리 트림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크나이트 에디션이 따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다크나이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이 보타의 엠블럼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블랙 컬러로 처리가 됐고요. 차량의 측면에 있는 하이컨트리 트림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 컬러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타이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금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크나이트 에디션은 이렇게 디자인의 몇 군데서의 차이만 보여주고 있고요. 내부 사양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양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SUV입니다. 전장이 5.3m가 넘어가는 풀사이즈 SUV인데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완벽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능들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죠. 1억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긴 한데 지금 이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을 좀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쉐보레의 브랜드들에서 보여왔던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이 타호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 쉐보레의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좀 적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면부에 이 주간주행등, 방향지시등이 표시되는 이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전면부의 이 전고가 굉장히 보는 것만으로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LED 헤드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지금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 큰 휠 사이즈가 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차량의 크기가 크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정말 웅장한 이 풀사이즈 SUV의 모습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열 시트로 구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도 굉장히 큰 글라스가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이제 커넥티드 형태의 이 보타의 엠블럼이 있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과 함께 지금 다크나이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 뒤쪽에 이 타호라는 차명도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T자 형태로 된 이 브레이크 등 같은 것들이 좀 특징이 되어 있고요. 안에 쉐보레 로고도 적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짐을 싣기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 키에 보면은요,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2번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위쪽 글라스만 따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워낙에 도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이 도어를 확 열고서 짐을 내리기 좀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것만 열고서 이제 간단하게 짐을 꺼낼 수 있는 이런 편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키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도어를 모두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키를 통해서 도어를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범퍼 하단에도 이 대형 배기구, 정말 리얼 배기구입니다. 6.2L V8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배기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리얼 배기구가 정말 큼직한 이 4개의 배기구가 이 뒤쪽에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희생자 곳곳에는 이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한 이런 컨셉들이 또 타호 차량에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설치를 해서 야외 활동에서도 즐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또 한쪽에 보면 이렇게 거대한 트레일러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컨셉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큰 크기의 이 트레일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트레일러 견인도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더 길이가 긴 한 10m 크기의 대형 트레일러도 한번 견인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타호는 충분한 이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3.4톤의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트레일러들이 한 3톤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견인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쪽에는 타호가 끌고 있는 이 거대한 요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모터보트 견인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워 1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어를 열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스태퍼가 나오게 됩니다.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거게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도어 플레이트도 이렇게 하이컨트리라는 트림명이 적혀진 이 도어 플레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 차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쉐보레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 미국의
미국의 대형 SUV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납니다. 고급감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타오 역시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가 고급감이 느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의 측면,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요, 구동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든지 차량의 전고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등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그리고 뭐 주차 보조 시스템, 활성화 기능들, 이런 것들도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220V 콘센트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끌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들이라든지 각도는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운전석에 앉아보면요, 혹시나 대형 SUV답게 정말 껑충 올라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국산 대형 SUV랑은 사실 이 차량 크기 면에서는 좀 급을 달리하고 있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역시나 이제 넓은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이 가장 여유롭게 다가오고요. 높이도 상당히, 전면부의 높이도 높기 때문에 대시보드 자체도 이제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낮추면은 거의 뭐 앞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쪽에는 디지털 계기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오른쪽에 이제 타오의 차량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차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트립을 맞춰놨었는데요, 45km 주행하면서 연비가 6.1이 나왔습니다. 앞에 선두 컨보이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거든요. 뭐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확실히 복합 연비 6.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제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타오랑은 어울리지 않게 타이머 시작 버튼이 있네요. 제로백을 측정하는 의미인가요? 의미가 없는 차량일 것 같은데 이런 기능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데요, 차량의 그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 없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ACC 기능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15인치 크기인데요, 좌측에 이제 베젤이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전반적인 이 팝업된 이 크기에 비해서는 화면의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앉아보시면 화면의 크기가 그렇게 작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지금 애플 카플레이 화면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차량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차량 주변을 확인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지나는 자리도 표시해주는 화면도 있고, 차량의 타이어 전방의 측면 쪽, 그 다음에 견인할 수 있는 이 고리를 고정할 때에 이런 화면들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화면들도 이렇게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점들이 이제 아무래도 견인 능력이 중요한 대형 SUV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요, 요번에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고음을 들려주거나 차량이 후진할 때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값에서도 6만 원이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후에 반도체 수급이 조금 원활해지면 이러한 기능들을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어 조작 버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D 모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눌러서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겨서 이제 D 모드로 전환을 하면 되겠고요. 로우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좀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뭐 대부분이 이제 큼지막한 크기의 이런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USB 포트도 2개 마련되어 있고요, 넉넉한 크기의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상당히 넉넉한 이 수납 공간 갖추고 있는데요, 뭐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도어 트림 측면에도 이 2개의 넉넉한 이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는데 전혀 부족한 점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고무 패드가 덧대어진 뭐 물건 올려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자, 이 안쪽을 보면은 정말 광활한 크기의 수납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단 트레이도 마련되어 있고 안쪽의 깊이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팔에 집어넣어 보면 거의 뭐 팔꿈치가 높이까지 올 정도로, 팔꿈치 높이까지 올 정도로 깊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도 USB 포트 C타입과 A타입 포트 하나씩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부분은 이 조수석 앞쪽에 보면 작은 이렇게 서랍 같은 게 있는데요, 열어보면은 이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깊은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짐을 여러 곳에 보관할 수 있는 대형 SUV만의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 2열 공간 볼 텐데요, 역시나 대형 SUV답게
정말 넓은 이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좁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좀 광활하다는 느낌, 이러한 느낌까지도 받게 됩니다. 일단 위쪽에 보면 선루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모니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른 영상들을 관람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앉아서 시트 한번 확인을 시켜보면요. 일단 앞쪽에 보면은 HDMI 단자 두 개가 있죠.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화면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C타입의 USB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영상 같은 거 볼 수 없긴 한데 블루투스 헤드폰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뭐 요즘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 블루투스 이어폰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편리함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독립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 2명이 탑승할 수 있고요. 자, 잠깐 다시 내려서 이 레버 같은 것을 보면요. 이제 레버를 당겨서 앞뒤 슬라이드 기능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게 되는 경우에 상당히 낮은 크기로 시트가 아래로 착 달라붙어서 이제 접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공간 같은 것을 좀 평탄화를 잘한다면은 2열과 3열을 모두 다 접는 경우에 상당히 평탄한 이 적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박이라든지 야외 활동에서 정말 많은 짐을 싣고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열로 가기 위해서는 시트를 그냥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를 위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제 3열로 진입을 해도 되고요. 뭐 어떠한 방식으로 진입을 하든 간에 무릎 공간에 있어서는 뭐 여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3열 쪽에 앉아 있는데요. 뭐 무릎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도 지금 3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뭐 앞쪽에 주먹이 한 반 정도 되는 이 무릎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상당히 좀 간격을 넓혀 놓은 상태인데도 이 정도로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뭐 1, 2, 3열 모두 성인들이 앉아서 이동하기에도 충분한 이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열 측면에 보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2열 시트를 또 평평하게 접을 수도 있는 버튼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보면은 USB 포트, C타입 포트가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라든지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열에 이렇게 3열에 가지고 있는 대형 SUV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이 마이크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1열에서 말하는 소리를 조금 더 증폭시켜서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타오에는 그러한 기능까지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적재 공간까지도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적재 공간 뒤쪽에 보면은 이 시트를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모두 이런 식으로 전동식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펴는 것도 가능합니다. 2열 시트는 펴는 것은 이제 수동으로 해야 했지만 3열 시트는 모두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2열 시트를 눕혀놓은 상태였는데 완전히 수직으로 세우는 것도 지금 이 적재 공간인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버튼을 2번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2열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의 모든 기능들을 뒤쪽에 있는 적재 공간에 달려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트를 모두 다 한번 접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1열과 2열 시트를 모두 다 접게 되면 굉장히 평탄화가 잘 된 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대 뭐 3000리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싣거나 야외 활동에서 많은 짐을 싣거나 많은 인원들이 이동할 때 뭐 공간에 대한 부족함 같은 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래쪽에 이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작은 짐들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산 대형 SUV답게 공간에 있어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타오의 실내 공간 좀 보여드렸습니다. 똑같이 저희 주차할 때처럼 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스티어링 돌려보시면 똑같이 연동이 되고요. 이 만약에 카라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히치볼과 그 결합 부위를 이제 같이 가까이 붙이는데 사실 혼자 하면 상당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가까이 왔을 때 미세하게 운전해야 될 때 또 다른 카메라로 여기를 확인을 하면서 결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속에 도움을 주는 어떤 카메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견인 운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자동차를 탔을 때도 뭐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뭐 커스텀 모드, 에코 모드 여러 가지가 있듯이 얘는 이제 그 사륜구동과 토잉의 나라인 이제 북미에서 넘어온 차다 보니까 견인 운반 모드가 존재를 하고요. 견인 운반 모드 같은 경우는
엑셀 반응, 네. 스로틀 반응, 엔진 브레이크, 그리고 변속 패턴, 그리고 뭐 나가서 서스펜션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고속에서 사실 토잉할 때 가장 큰 네. 위험 요소가 스월 현상이잖아요. 네네. 스월 현상을 감지를 하면은 차가 이제 각 바퀴 브레이크 이제 각각 능동 제어를 해서 그런 현상에 최소화 시켜주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오프로드 주행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타오로 오프로드를 주행한다 하실 때는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을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 화면상에 일반적으로 뭐 일반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있고 오프로드 모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견인 운반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오프로드 준비 상태니까 이렇게 맞춰두고요. 그리고 구동 방식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통 이제 오토로 놓고 주행을 하시면 주행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요. 지금 4륜 하이, 4륜 로우, 2륜 모드까지 여러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 모드로 맞춰놨기 때문에 뭐 큰 이상은 없지만 좀 극단적인 이제 오프로드 상황이라면 4륜 로우로 맞춰 놓으시면 차량의 설정이 맞게 조절이 됩니다. 상당히 좀 전고가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일반적인 주행 모드보다는 지금 여기 전고 같은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한쪽에 있는 이 360도 어라운드 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차량 주변에 그 장애물들이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사로로 내려갈 때 이 속도를 조절을 해주는 이 버튼도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천천히 좀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서 또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하면서 몇 가지 설명도 더 추가로 드리죠. 자, 지금은 이제 4륜 하이 모드로, 오토 모드에서 4륜 하이 모드로 좀 바꾼 상태이고요. 경사로가 상당히 좀 심하고 노면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상당히 큰 크기의 이 타워가 여유롭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출력 자체가 조금은 급가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오프로드에서의 그 주파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강성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상당히 좀 고르지 않은 노면을, 그리고 경사로로 올라감에 있어서도 뭐 차량에서 뭐 잡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네, 힐리스 컨트롤을 좀 활성화시키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경사로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제 드드득 하면서 지금 소리가 나면서 속도를 좀 제어를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라면 브레이크를 이제 강하게 밟겠죠. 이런 경우에 차량이 접지력을 잃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쭉 미끄러지겠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있다면 좀 더 여유롭게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좀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 속도도 지금 조절할 수가 있고요. 화면상에 좀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표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쉐보레 타호의 온로드 성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 온로드에서의 느낌은 좀 어떨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미국산 SUV들이 좀 어떻게 좀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기도 했는데 타보니까 사실 과거에 이제 미국산 대형 SUV들을 탈 때의 느낌과는 전혀 좀 다른 좋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어졌습니다. 좌우 롤이 심하거나 앞뒤 움직임이 크거나 하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뭐 자칫 이것들을 이제 미국산 차량들의 좀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차량의 주행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즘 나오는 미국산 SUV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뭐 독일의 SUV들 모델들보다는 좀 부드러운 특성이 좀 강하긴 하지만 뭐 차량을 컨트롤하는데 뭐 부담스럽다,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과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조합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쉐보레 브랜드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적용된 차량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해 봅니다. 물론 카마로 같은 경우에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자성을 이용해서 때로는 서스펜션 세팅을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러한 것을 오가는 이러한 기능이 입니다. 그러니까 노면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 차량이 알아서 세팅을 해서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에어 서스펜션까지 결합이 되면서
보이면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 뭐 고른 노면에서 주행하든 아니면 험로를 지나든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보가 높은 차량들을 좀 주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좌우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최대한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잘 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타호를 타보셨던 많은 분들이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주행 특성에 굉장히 좀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차량이 큰 만큼 시야각도 독특합니다. 일단은 A필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두꺼운 형상으로 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사이드미러라든지 측면 쪽 창의 크기도 상당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던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의 주변을 확실하게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를 운전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차가 큽니다. 5.3m나 되고 전장이 5.3m나 되는 굉장히 큰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도심 주행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따르긴 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들어갈 때나 높이 제한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차량의 무게 제한도 걸리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리어휠 조향 시스템을 통해서 회전 반경을 줄이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타호는 거기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할 때 확실히 큰 차의 이러한 기분을 느끼긴 하는데요. 일장일단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큰 차량을 좀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미국산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큰 대형 SUV, 풀사이즈 SUV를 탈 때에 뭔가 이 기분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자신감이 넘친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이런 기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합쳐지면서 운전하는 재미, 이런 것들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6.2L입니다. V8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426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토크도 60 이상의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 음색이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은 더 RPM 회전수를 높였을 때 높은 음색의 이제 회전음을 좀 들려주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엔진 회전수를 좀 부드럽게 끌어올려가는 스타일이고요. 하지만 중속이나 고속 영역에서도 차의 움직임이 좀 부담스럽다, 무겁게 느껴진다, 이러한 느낌은 좀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그래도 좀 강한 토크를 발휘해 주면서 이 굉장히 무거운 차체를 힘들이지 않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서 보여드렸던 경인 능력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갖추고 있고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까지는 아닙니다. 차선을 인식을 해서 안쪽으로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는 요 정도까지만 갖춰져 있고요. 네, 지금까지 쉐보레 타호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러한 미국산 풀사이즈 SUV를 좀 시승을 하고 있고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차량의 크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프리미엄한 고급스러운 감각을 좀 더 더했다면은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 고급감 이런 것들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 풀사이즈 SUV가 갖출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점을 그대로 반영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긴 합니다. 가격 자체로만 본다면 상당히 비싼 차량임은 분명하고요. 이제 국내 시장에는 풀옵션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이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옵션 사양들을 좀 꼼꼼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좀 나름의 좀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화려함이 조금 더 낮아도 괜찮은 분들이라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서 이제 지금 쉐보레 타호로 조금 시선을 돌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가까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쉐보레는 이제 타호를 통해서 상당히 좀 다양한 SUV 라인업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소형 SUV 트랙스부터요, 이코넉스, 트래버스, 그리고 타호까지 SUV 풀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실 이러한 타오 같은 차량들이 많이 팔릴 거라고 아마 뭐 제조사 쪽에서도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SUV 라인업을 늘려가는 것이 정말 반가운 이유는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이 SUV 라인업을 좀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좀 취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좀 만족시켜 주기도 하는 이러한 라인업 전략은 반드시 좀 환영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쉐보레 타오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차량이었고요. 특히나 이 쫀쫀한 대형 SUV답지 않게 쫀쫀한 승차감이 정말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